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족 형부 최인영 소장. 처제 정민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투자 목적으로 건물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건물 매수 시 유의할 사항인데요. 네. 그러니까 모두들 건물을 매수를 하시면 나 돈 벌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살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제 무조건 가격이 싸고 인테리어가 이쁘다고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네.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입지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입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어떻게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음. 유동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가 높고 이제 또 소비와 매출로도 이어지거든요. 네. 내 월세로 또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동인구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입지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된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입지가 좋은 자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입지가 좋은 자리에는 보통 보면은 파리바게뜨나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메이저급 편의점들이 꼭 항상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일부러 그 개수기로 일일이 다 담당들이 나와서 체크를 다 했어요. 이게 들어와 있는 상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네.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보자면은 요즘엔 잘 없어졌는데 많지 않은데 붕어빵 매대 네. 요게 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날 반죽에 와가지고 그날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를 그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붕어빵 매대가 들어와 있으면은 정말 거기는 검증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앞서 말씀하신 프랜차이즈나 또 붕세권 유의해 주시면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가게들도 있을까요? 있죠. 있죠. 보통 보자면은 점집. 점집? 예, 점집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약제로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만 보고 가요, 그냥. 그러네. 예, 특히나 또 이제 점집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네. 그런 사람들만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점집이 있는데 옆에 컵숍이 있고 제과점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하니까. 네. 점집이 있는 데는 보통 점집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성인 PC방. 성인 PC방.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음식, 동남아 푸드 이런 업종들이 모이는 데는 보통 보면 그 사람들만 모여있고 상권이 보면 또 어두워요. 보면은 밝은 업종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 특히나 여기 건물들은 다 싸게 나오거든요. 보통 왜냐면 매매가 잘 안 되니까. 네. 여기에 유의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신축 건물에 이런 상권에 신축에 뭐 인테리어가 이쁘다,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사시면은 정말로 나중에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못 팝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가 있다. 내 전재산 투자해서 많이 힘들어져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혹시 실제 사례 같은 거 있어요? 형부가 권했는데 형부 말 안 듣고 다른 거 매수해가지고 좀 손해를 봤다 그런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한 3, 4년 전에 네. 40억 정도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 받으신 것 같은데 한 20억 되는 상가를 신축 상가를 이제 매입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를 보여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좀 괜찮았던 게 준공나기 직전에 이제 월세가 한 8, 900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그 집에 이제 아버지분이 반대를 하셔서 왜요? 일단은 지어진 거를 좀 원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지고 지금 월세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컨디션의 상가를 원했었고 그것도 이제 희한하게 또 구축을 또 원하시더라고요. 옛날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건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뭐 구축이면서 월세가 뭐 1,000만 원 나고 이런 거 찾을 수는 없잖아. 몇 개를 다른 데서도 보셨겠지. 보시다가 외곽 쪽에 이제 그런 건물을 사셔서 가셨는데 실제로 월세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샀을 때와 뭐 지금의 현재 가격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데를 사셨더라고 보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셨구나. 네. 그럼 또 다른 사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사례긴 한데 요거는 이제 땅을 샀어. 땅인데 이제 대로변 코너. 대로변 코너 좋네요. 8차선 코너에 있는 땅을 사셨는데 여기에 상가주택을 지을 것인가 상가를 지을 것인가 가지고 상담을 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상가를 지으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파실 때
나중에 파실 때 살 사람이 대로변이면 이제 그 정도 구매력 있는 사람이면 집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살기도 좀 수월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사는 것과 이제 월세 받는 데는 좀 구분이 좀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권해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상가주택을 지으셔가지고 또 이제 건매로도 파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수요자가 좀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팔기에 좀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지. 결국 상가주택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이게 숫자나 금액으로 들으면 좀 와닿잖아요. 아까 전에 먼저 얘기하셨던 그 재개발 보상권 같은 경우에 그럼 그분이 실제로 손실 봤던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형부가 권했던 것 샀을 경우에 얼마를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이제 그 건물을 샀더라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월세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다 맞춰줬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대략 한 30억 초반.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한 7, 8억 정도는 버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뭐 못 버시게 됐으니까 그것도 손실이라면 손실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게 악성 매물이다, 이거 진짜 안 팔린다 하는 그런 건물은 얼마 동안 이렇게 좀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 이제 접수 받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위치라든가 건물 모양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 네. 물론 이제 뭐 약간의 어떤 그거는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은 가격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안 팔리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긴 내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7, 8년 지나도 안 팔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뭐 또 한 6개월 만에 엑시트 하신 분들도 계시고. 건물마다 위치마다 너무나 다 달라서 살 때 이제 위치나 이런 거는 고려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이거. 그럼 괜찮은 건물이다. 그러면 위치도 좋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좀 매도가 이루어지고, 길면은 좀 악성 매물이면 7, 8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팔기가 어렵다. 아까 전에 그분 같은 경우에도 형부가 처음에 권했던 거 그거 사셨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적어도 뭐 한 6, 7억에서 한 8억 정도까지 버시지 않으셨을까. 네, 이렇게 임대도 좀 안 들어가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이런 건물들은 왠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특징. 주의사항 같은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뭐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변 시세에 비해 가지고 과도하게 비싸다든지 과도하게 또 싸다든지 뭐 이런 건물들은 무조건 주의를 좀 한번 해봐야 돼. 뭐 분명히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건물들 1층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이 어떤 이제 임대 트렌드가 옛날에는 1층이 무조건 크게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숫자 막 늘리고 사람들 막 들어가가지고 회전 수를 늘려가지고 이런 가게들이 성업 중이었다라고 한다 하면은 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임대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인건비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지. 그리고 뭐 월세들도 많이 올랐을 거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게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요.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아예 테이블을 안 놓는 가게들도 많고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도 많고 그렇게 넣으려고 그러면은 구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냐. 분할이 되는 건물이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거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뭐 분할 자체가 좀 어려운 건물들도 있어. 예를 들자면은 가게 1층 전체 면적은 큰데 전면이 좁고 뒤에가 커가지고 분할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설비 때문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살 때는 분할을 한번 염두에 두고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상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바닷가 쪽, 강동이나 정자 쪽에 화려한 건물들, 커피숍들. 근데 커피숍들도 처음에 한두 개 생길 때는 괜찮았었는데 계속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까 네, 진짜 많아요. 이게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추월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놓게 된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도 물론 생기겠지만은 자기가 산 금액보다 더 받고 팔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미지수에 그러니까 좀 위험한 물건으로 봐죠. 그러니까 현재 요즘 트렌드 못 따라가고 또 뭐 인테리어 잘 돼 있다 그런 것만 보고 잘못 매수를 하시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 또 말씀하신 게 구조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건물 그런 매물 피하셔야 되고 특수상권 또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디벨롭을 목적으로 내가 이 상가를 사가지고 이제 안에 임대도 새로 짜고 건물 외관도 새로 이쁘게 해가지고 금액을 더 받아서 팔겠다라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 샀을 때 특히 1층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명도를 해가지고 또 나가줘야 된단 말이야. 이 명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권리금을 얼마 정도 주고 들어왔는지 또 나갈 때 시설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임대 잔여 기간 요거 체크 반드시 해봐야 돼. 요게 이제 체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지출될 수 있다. 변호사비부터 시작해서 합의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지출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엑시트를 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를 잘 해서 나중에 문제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건물을 매수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좀 주변의 시세랑 그리고 너무 옛날 트렌드 안 쫓아가고 요즘 트렌드 반영한 그런 거 파악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디벨롭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기존 입점된 상가의 잔여 임대차 기간과 그리고 권리금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나요?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너무 주변 사람들 말만 듣지 않고. 그렇지. 네. 오늘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건물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눴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